트루 이스트 팟캐스트의 특별판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일주일입니다. 이 전쟁은 라이언스 웨어 또는 에픽 퓨리로 불리며 대륙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란 혁명 수비대를 공습했습니다. 이란 정권, 그들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전 세계 테러를 추구하고 일으켜온 정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쟁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5,000개가 넘는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정권은 약화되었습니다.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쿠르드 요인입니다. 어제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국경을 따라 쿠르드 군대가 집결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해 이 상황에 개입할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지상군이 투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쿠르드 요인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탐구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전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갈등의 배경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쿠르드족은 누구일까요? 저는 다시 찾아오신 손님 헤럴드 로드 박사님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로드 박사님은 수십 년 동안 이란, 터키, 그리고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문제를 담당했던 펜타곤 직원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헤럴드만큼 인맥이 넓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헤럴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친구. 그리고 지금 중동에 계신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하롤드 씨,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시청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하롤드 씨와 논의하고 싶은 것은 쿠르드족 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처음 이 문제를 인식한 것 같습니다. 폭스뉴스의 제니퍼 그리핀 씨가 올린 원래의 게시물에서 쿠르드군이 실제로 이 전투에 참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그 내용이 번복된 것 같습니다. 쿠르드군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기 전에 지금 그 국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의 소식통에 따르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친구 중에 뭐랄까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란계 쿠르드족이고 시아파인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친구가 바로 이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그 친구는 과거에도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가 신뢰할 수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쿠르드족을 비판할 줄 알기 때문인데 이는 중동에서 드문 일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당신과 당신의 민족만은 예외입니다. 어쨌든 그가 말하는 것은 그곳 국경에 군대가 있지만 아직 이란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 쪽에 무기들이 많이 집결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뜻이라면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온갖 상반된 보도를 듣고 있기 때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신뢰할 만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의 가족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헤롤드, 그리고 당신이 수년간 쿠르드족을 연구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쿠르드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쿠르드족이라는 이름을 여러 맥락에서 자주 듣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나요? 시아파, 수니파인가요? 어떤 언어를 쓰나요? 좋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쿠르드족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200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알기 어렵죠. 알기 힘듭니다.
우리는 사실을 증명해줄 역사적 문서들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이란계 민족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들의 언어가 페르시아어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에서는 이를 파르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들은 페르시아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란 북서부, 터키 전역에 걸쳐 있으며 터키에서 전통적인 중심지는 터키 남동부입니다. 전 세계에 4천만에서 5천만 명의 쿠르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쿠르드인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한 중동식 정의에 따르면 아버지가 쿠르드인이면 당신도 쿠르드인입니다. 쿠르드어를 아는지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탄불에 친구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쿠르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서쪽 끝에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동부 터키, 특히 남동부 터키에서 온 이주민들인데 그곳이 오늘날 터키 내에서 그들의 원래 고향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그러니까 이들은 터키의 쿠르드족입니다. 터키 내무부에 따르면 이 에르도안 터키의 독재자는 2038년까지 그들이 동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쿠르드인과 터키인의 수가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는 그걸 위협적으로 말하며 국민들에게 경고하듯 합니다. 그는 쿠르드족을 두려워합니다. 네, 맞아요. 왜요? 헤럴드, 이 민족의 역사가 2000년이라면 이건 이슬람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건 터키인들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쿠르드족이 먼저 그곳에 있었죠. 그러면 이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잠깐만 돌아가서 왜 더 이상 자기들만의 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쿠르디스탄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글쎄요, 그들이 자기들만의 고향을 갖지 못한 진짜 이유는 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모든 영토들은 이란 쿠르디스탄을 제외하고 당시 오스만 제국이라고 불렸던 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후계 국가가 바로 터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한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들이 온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소위 쿠르드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곳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북쪽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남서쪽에는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엔 이란이 있죠? 그 지역을 삼각형처럼 차지하고 있습니다. 터키 남동부입니다. 남쪽으로 국경을 넘게 되죠. 당시는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기본적으로 쿠르드족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다른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터키인, 일부는 투르크멘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미 이스탄불에서 3대, 4대, 5대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압니다. 그들은 기초적인 쿠르드어조차도 모릅니다. 숫자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쿠르드어로 숫자도 셀 줄 모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100% 터키인 아니 쿠르드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고 무엇을 하든지 글을 쓰고 자기 조국의 옛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랑을 지니며 모두 하나의 국가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터키 남동부, 즉 터키 내의 전통적인 고향도 포함됩니다. 동쪽으로 국경을 넘으면 거기가 바로 이란 쿠르디스탄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두 지역이 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와 이라크 북부입니다. 오늘날 국가들의 국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즉 1920년, 21년, 22년에 이루어진 협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나라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 지역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가지고 있는 국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맞아요? 쿠르드족은 뭔가 잘못된 패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흩어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좋아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우리에게 견해를 좀 들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바다, 즉 외부 세계로 나갈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나요? 이 모든 사람들, 쿠르드족, 쿠르드 전부 쿠르드입니다. 그들 모두 자신을 쿠르드족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수니파이고 소수는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분쟁의 모든 측면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많은 시아파 쿠르드족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란에 있지만 일부는 이라크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쿠르드족 정체성보다 시아파 정체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언이라고 불리는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쿠르드인들은 자신들이 쿠르드어라고 부르는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쿠르드인과 대화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방언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주요 방언을 오가며 말할 줄 압니다. 서양인의 귀에는 불행히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쿠르드인으로 여기며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선 저는 이 대화를 이스라엘 쿠르드 소통과 동맹 쪽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이스라엘과 쿠르드족이 많은 배경을 공유해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군사적으로나 협정 측면에서 모두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쿠르드족의 어느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쪽은 어디인가요? 흥미로운 점은 1950년대 초에 이곳으로 이주한 아랍권 출신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아랍인들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쿠르드 지역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잘 지냈고 쿠르드 수니파들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라크 북부의 주요 집단입니다. 그리고 50년대에는 이라크의 쿠르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르디스탄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쿠르드 지도자들과 대화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락이 올 때까지는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몇 분 안에 이 지역에 경보가 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몇 시간마다 이런 경보를 받습니다. 대피소 근처에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경고를 받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롤드 자연스러운 동맹이 있었죠. 북부 이라크 유대인들과 교류하던 쿠르드인들 사이에 동맹이 있었고 그 동맹이 이스라엘로 이어졌음을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도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과 쿠르드의 공동작전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란의 마지막 군주였던 샤가 살아있을 때 샤와 이스라엘이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을 도왔습니다. 샤는 서쪽 국경 너머에 있었고 그곳에도 역시 쿠르드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쿠르드족을 도우며 주로 군사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는 아주 강한 분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정체성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슬림들 사이에서 쿠르드족의 정체성이 이슬람 정체성보다 우선시되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왜 쿠르드족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런가요? 왜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적 구분을 뛰어넘는 건가요? 저도 이 질문을 수년 동안 쿠르드인들에게 여러 번 해봤어요. 하지만 진짜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확실히 들을 수 있었던 건 당신들 유대인들도 소수였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들과 무슬림들을 하나로 만들려 했어요. 우리에게는 터키인들, 페르시아인들, 아랍인들 모두가 우리의 쿠르드 정체성을 억압하고 우리를 터키인, 페르시아인 혹은 아랍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동 전역에서 아랍화되거나 터키화된 많은 쿠르드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라크에서 그렇게 했고 시리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정말 대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언어적으로 당신을 바꿀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터키를 예로 들어보죠. 그들은 오늘날 쿠르드어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시작이죠. 그건 정말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인들과 쿠르드인들 사이에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6, 7년 전쯤 네타냐후가 총리 재선거에 출마해야 했던 여러 번의 선거 중 하나에서 이라크 쿠르디스탄에서 한 취재진이 선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시장에 갔습니다. 마하네 예후다 슈크, 아랍어로는 수크, 그런 곳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라크 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이 많은 쿠르드인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 있습니다. 저는 촬영팀과 그리고 당신의 친구이자 제 친구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시장에 그리고 그곳에 나이든 쿠르드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쿠르디스탄 출신의 노인, 유대인 노인들이 서로 만나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쿠르드어라고 부르자면 쿠르드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쿠르드 민족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양쪽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즉 유대인과 쿠르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연결고리죠.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관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말씀드리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발사가 있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헤롤드, 당신은 안전한 방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나요? 위험을 무릅쓰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안전한 방으로 가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의 일부를 혼자 계속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요. 제 안전한 방으로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제 머리 위에서 요격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헤롤드가 있는 곳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IA가 쿠르드 반군이라고 불리는 쿠르드인들에게 이 싸움에 뛰어들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언급했듯이 이란 내부의 많은 저항 세력이 헤롤드와 함께 움직이고 있고 그중에는 아제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제리족은 아제르바이잔 출신이며 헤롤드가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란인 중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또한 정권에 적대적입니다. 차이점은 아제리족이 무장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헤롤드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쿠르드족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무기를 모아왔습니다. 그들이 이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것이 분수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쿠르드족이 서쪽의 이라크나 북서쪽의 터키에서 이란으로 진입한다면 이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병력을 쿠르드족의 침입에 대응하도록 분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무장되어 있고 테헤란과 같은 주요 도시의 일반 시민들이 더 적은 저항에 직면하게 하여 어쩌면 정권을 전복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이론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뉴스에 나온 내용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출처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의심의 여지 없이 CIA, 모사드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보안기관들이 쿠르드족과 협력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헤롤드가 언급했듯이 말이죠. 그들은 거의 정상적인 집단처럼 보이지만 에르도안과 터키 같은 주요 독재의 정권에 둘러싸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란, 그리고 이제는 제거된 전 알리 하메네이, 그리고 남동쪽에는 이란 정권, 억압적인 정권이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다소 불확실한 상태라 우리가 이라크 소식을 많이 듣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보안 기관들에게 쿠르드족은 정보를 얻고 특정 작전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과 같은 이런 정권들 중 하나가 흔들리는 오늘 같은 날을 거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쿠르드족, 그리고 헤럴드가 왜 그들이 이 정권에 맞서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려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쿠르드족을 이해하는 것. 우리는 이란을 하나의 단일체로 바라봅니다. 사실 이란은 수십 개의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란에서 페르시아인은 가장 큰 집단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인도 있고 아제리인도 있고 쿠르드인도 있고 터키인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걸 하나의 케이크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을 들여다봐야 하고 이란에는 수십 개의 소수 민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해하는 핵심은 이 재료들이 무엇인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아마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헤럴드, 다시 돌아오셨군요. 무사하시네요. 다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정말 그렇게 보이네요, 헤럴드. 우리는 저와 관객분들이 여기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헤럴드, 우리가 CIA 보고서에 대해 얘기했는데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요. CIA 등 정보기관들이 수년간 쿠르드족과 교류해 왔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분명하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쿠르드족이 지금 이란 정권에 맞서는 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쿠르드족은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어떤 임무를 맡으면 집요하게 해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자신들만의 고향, 자신들만의 나라를 갖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해냈습니다. 쿠르드족도 이와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원래 대부분 중동의 산악 지역 출신입니다. 소수 민족들은 산으로 가는데 그곳이 매우 험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다수 수니파 아랍인들, 터키인들 또는 이란인들, 페르시아인들이 정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알케다도 같은 이유로 산악 지역에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아사신, 암살자는 하쉬쉬 영, 하쉬시 피우는 젊은이들에서 유래했으며 이들은 산악 지역에서 하쉬시를 피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 아래 문명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적입니다. 뭐랄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 네가 내려가서 우리가 죽이길 원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천국에서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시시로 입문했고 그 후에 자신들에게 어떤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젊은 10대 소년들이나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이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사회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요. 헤럴드, 쿠르드족은 군대에 여성들이 있고 그들은 무슬림 군대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강인합니다. 여성들도 정말 강인합니다. 산악지대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산에서 살아가려면 지금 정말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여기 여성들인가요? 이슬람에서는 여성 군인을 죽이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여성에게 천국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건 이슬람 사상에서 전쟁 중에 여성을 죽이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여군을 죽이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것이 쿠르드족이 군대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생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강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랬습니다.
당신이 소수자이고 당신을 싫어하는 다수 사회 속에 있을 때 살아남기 위해 온갖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해온 일이며 쿠르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장에 내보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군대. 처음에는 유대인 군대에 여성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알다시피 남성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필요했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교에는 우리 경전에서 직접 나온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차탄 미아드로브와 칼라 미추파타, 이것은 전쟁 시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신랑을 그의 방에서 데려오고 신부를 그녀의 후파, 즉 결혼식 천막 아래에서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군대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유대교 율법의 본질적인 일부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헤럴드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비웠고 폭탄과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 로그아웃된 줄 알았는데 헤럴드가 다시 접속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쿠르드족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는 이 군사 행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이란 어디로 진입하게 됩니까? 어디서부터입니까? 이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란의 북서부의 맨 꼭대기는 아니고 바로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 도시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산안다지, 제가 다녀온 곳들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케즈. 그 이름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 뒤쪽의 한 지역은 경계선이 순전히 외부인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강요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쿠르드족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현재 이란 전쟁에 참전한다면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는 쿠르드 병력의 대열과 맞서게 될 수도 있겠죠? 여성들이 이끄는 부대와도요? 여성 부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쿠르드족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아는 이름들 중에서는 대체로 남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시리아이고 그리고 완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여성 부대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와 조금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란 자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위대는 무장하지 않은 채 정권에 의해 쉽게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쿠르드족은 무장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란 내부에서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부 이라크, 즉 국경 바로 건너편에는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국경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 간의 교류에 관해서는 우리는 국경을 생각하고 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권이 뭐죠? 그건 서양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란에서 탈출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란 혁명 중반 시기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국경에 도착했을 때 버스에 타고 있던 아프간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국경 절차를 밟기 전에 말이죠. 국경을 넘은 후 다른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탈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멈췄고 이란에 있던 같은 아프간 사람들이 버스에 탔어요. 그들은 여권이나 서류가 없었어요. 서구권에서는 세상이 특정한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역은 전혀 다릅니다. 헤롤드 쿠르드족이 이란 정권에 맞서 미국 이스라엘 동맹에 합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쿠르드족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을 약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예입니다. 그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요?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기본적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즉 공화국 수비대가 있는 중심지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란에서 정권을 지지하는 군대입니다. 이러한 중심지들이 약화될 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곳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찰서 등과 같은 장소들입니다. 지금 이란 전역과 쿠르디스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IRGC, 즉 정권의 폭력배들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학교를 공격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 학교에 가지 않으며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TV에 어떻게 비칠지 상상해 보세요.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그것을 신경 씁니다. 중동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IRGC를 이용할 것입니다. 학교에 숨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학교를 공격할 때의 파장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 학교들의 아이들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학교는 닫았어요. 해롤드, 이해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없고 학교에 숨어 있다면? 그럼 우리가 학교를 폭격해서 IRGC를 죽여도 아이들을 폭격하는 건 아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PC 진영에서는 그렇게 묘사하지 않을 겁니다. 알다시피 서방 언론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학교를 폭격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건 이미지 문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혁명수비대를 제거하는 거죠. 이건 이미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과 사람들, 그리고 중동의 다른 극단적인 무슬림들은 그걸 아주 잘 알고 있고 그 이슈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게 바로 결과죠. 그게 바로 여기서 미국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result. 결단력. 트럼프와 네타냐후 두 사람 모두의 공개적인 입장에서 보여지는 결단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정권이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확한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이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란 내부와 연결된 사람들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인들이 그들은 항상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아내기 위해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 전역, 쿠르디스탄을 포함한 이란인들이 만약 자신들이 해낼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진 무기를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군대를 보내는데 말하자면 천국으로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정권 교체가 일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선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해럴드. 쿠르드족과 다른 반정부 세력이 개입을 결정짓는 관건은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이 놀라운 동맹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목표에 집중하여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혁명수비대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 한다고 생각하면 이 그룹들이 봉기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원래의 은신처로 돌아가서 싸움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런 뜻인가요? 네, 중동에서는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승자, 즉 강한 말이라고 불리는 쪽에 붙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승자가 될 테니까요. 제가 이란에 살면서 대학을 다닐 때 설명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길어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 혁명의 중심이 된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 대화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샤가 약해 보였고 그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샤는 힘이 있었지만 그걸 권력 유지에 쓸 준비는 안 돼 있었다면 그때 갑자기 어느 날 그들은 호메이니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샤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치고 있었고 제가 그곳에 살 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메이니 만세라고 외쳤죠. 이들은 그가 누군지 모르고 단지 권력에 끌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자마자 그게 바로 중동에서의 중력과 같은 힘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 파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저지, 그리고 혁명 수비대 약화를 함께 주장하는 현재의 권력 방식을 유지한다면 국민들이 그들의 정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보인다면 그 힘의 중력은
정권을 전복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럴드. 정말 중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즉, 네타냐후와 트럼프 사이에 분열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완전한 웃음거리입니다. 며칠 전에 실제로 중동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말하길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 갈등에 어느 정도까지 끌어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다시피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비가 트럼프를 속이고 있다거나 트럼프가 비비를 속이고 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의 동맹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 그 동맹의 힘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란 국민의 새로운 이란을 갖게 될지 아니면 지난 40, 50년 동안 우리가 겪어온 테러의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당신 말이 맞아요. 그게 바로 그리고 만약 언론의 소스와 질문들이 그리고 도론, 당신과 내 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최신 유행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면 누군가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쿠르드족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가 소문을 들었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고 그렇게 소문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동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 즉 무슬림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대부분의 기자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많아야 3명 정도와 대화를 나누고는 바로 기사를 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언어나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이라크 전쟁 때를 기억합니다.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들이 현지에서 신처럼 대우받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곳에서 온 기자들이 자신을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이런 보도를 했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뭔가를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세상에 제가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도론, 당신도 알잖아요. 저는 76살이고 14살 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점을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롤드. 왜냐하면 해롤드님은 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경험이 풍부한 원로 정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롤드님은 그 언어를 이해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해롤드님께서는 이것이 우리가 쿠르드족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란의 이 정권이 끝날 수 있다는 진정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본래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무슬림 유대인 문제를 아주 오래전에 포기했을 겁니다. 중요하고 믿는 일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쿠르드인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해롤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정말 흥미롭고 깊이 있는 통찰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해롤드 씨는 이런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셨죠. 이라크와 이란의 쿠르드족 마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롤드 씨, 늘 안전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해롤드 로드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쿠르드, 터키, 이라크이란 문제에 관여해 온 펜타곤 직원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처한 균형과 기울어지는 지점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을 상대로 엄청난 공습을 감행해 그들의 핵무기와 상당수의 탄도미사일 무기를 파괴하는 충격과
공포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약화시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헤롤드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여기서 핵심은 현지인들, 즉 쿠르드족이든 반대 세력이든 미국 이스라엘 동맹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약화되어 그들이 이 정권을 전복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을 때까지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동맹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미국도 이 정권이 충분히 약화되기 전에 물러날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들은 이후에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싸움에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자랑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은 바로 서방과 이스라엘의 결의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헤롤드. 항상 기쁩니다, 노론.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요. 안전하게 지내세요. 몸 조심하세요.